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지만 탄력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2114.4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함께 받았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좀 상쇄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0.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692.4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고 5일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삽니다. 외국인들이 698억 매수, 기관이 310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2억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44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약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가 후반에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3% 이상 오르면서 38만 8,500원대 하루 걸러 하루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모직이 4.8%, 삼성 SDS가 2.7%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 등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이 1.6%대 강세고요. CJENM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6%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2.5%대 약세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코메팜 역시 1.4%까지 오르는 모습이네요. 자,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숫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지수는 현재 2114포인트, 전일 대비해서 17포인트 상승한 예상체결지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의 상승세가 꺾이지가 않았다라는 측면이 최근 지속적인 하락장에서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거래일 만에 드디어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띈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체결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예상체결지수 691.8선, 692선 부근에 있어서 마무리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전일의 하락폭을 오늘은 다 만회를 하면서의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업체들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체결지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 오전장에 많이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역시 상승 반전하면서 강세로 끝을 냅니다. 0.8% 오른 692.23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특징 종목들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형주부터 가보도록 하죠. 예, 일단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해서 17포인트 상승한 2114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밀 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 증권업종의 상승세가 좀 가팔랐는데요. 사실 의료정밀 업종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는 종목 수가 사실 4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종목인 KC텍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업종 지수를 좀 끌어올린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보험업종, 증권업종, 금융업종 쪽으로 강하게 매기가 좀 들어왔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증시 반등과 함께 그러한 반등의 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고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줬었는데요. 전일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업종 업황이 개선이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사 모아도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17포인트, 10포인트가 넘는 그러한 반등을 보이고 또한 12거래 만에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띠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증권업종으로도 매기가 좀 돌았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의 최근에 개별 종목들의 강세도 여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 종목들도 종목별로 강한 반등을 그런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오늘 디스플레이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동반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최근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기관들의 오늘 전반적으로 소폭의 매도 양상을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마 또 오늘장 기관들 쪽에서의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조금 매수세가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일에 비해서는 분위기 조금 더 양호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CJ ENM이라든지 바이로메드 그리고 웹젠과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등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까지 좀 실적 발표가 이제 정점을 좀 지나가게 됩니다.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남은 또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이제 대부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중소형주들 내에서도 역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었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장 손오공과 에로티베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장중에 1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다가 상당히 윗꼬리를 달리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만회를 좀 대부분 좀 줄여나긴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13억 원 정도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매출액 자체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장중에 강세를 좀 이어가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오늘장 초강세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한가와 함께 신고가를 동시에 기록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89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0%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매출 같은 경우에도 동반에서의 상승 흐름을 함께 좀 보인 것으로 전년 대비 75% 늘어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는 구조를 보였기 때문에 손오공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컴투스와 게임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증권사들의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4.4%, 게임빌은 8%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도 신작 게임의 어떤 성과가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라는 의견들과 함께 올해 실적의 하향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컴투스의 지분법 이익의 감소 영향을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이솔루션이 오늘장 실적 부진과 함께 7%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수요 부진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8억 원 정도의 8.7억 원 정도의 영업 손익이 좀 발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내추럴핸드텍은 안타깝게도 하한가에 결국 진입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전일 흔들렸었던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했습니다만 그래도 6%대 하락세는 조금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가 0.7%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증시 움직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는 상승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 19,769.0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0.73% 상승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계 헤지 펀드들을 중심으로 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증시는 상승 기조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아시아 증시는 일본 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19% 하락한 4,392.7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간망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석유주 등 이제
지수 대형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당분간 좀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쪽으로 들리는 이슈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매수가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주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에 어떤 종목들 외국인들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지만 두 주체가 모두 매수, 순매수를 보인 그런 하루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610억 정도, 기관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인 순매도 흐름을 보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수가 금일 굉장히 강했다라는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별로는 금일 의료정밀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업종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이런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조업을 좀 많이 샀고요. 제조업이라든지 운송 장비업, 서비스업, 섬유유복 쪽으로 매수세를 추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쪽으로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내수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쪽으로 좀 순매수 흐름이 잡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금일 먼저 순매도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금일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개별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흐름이 좀 잡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가장 많이 파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순매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제일모직, 기아차 순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삼성생명, KB금융, 신세계, SK텔레콤 순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의 NC소프트 순매수가 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NC소프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발표 일에 맞춰서 오히려 이제 기관의 매수를 촉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오늘도 상승세를 그려오겠습니다. 이제 달러당 1,099원 70전까지 올라가면서 1,1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금일, 원달러 환율 0.3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1,100원 거의 몇 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이제 1,100원을 이제 터치하기도 했고, 거의 이제 1,100원 수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수출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양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보시면은 이제 유로화랑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폐 통화들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의 양적 완화 이야기 이런 것들과 연동돼서 달러의 반대 통화로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반대가 유로화고 그리고 유로화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제 유로화가 상승이 나오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전일자는 이제 유로화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0.5%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달러 환율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 수급과 밀접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이제 시장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좀 약한 흐름 보였을 때 금일 그 시장 조금 약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그 반전을 했을 때 시장도 같이 반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원달러 환율과 시장이 그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유로화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유로화 흐름을 금일 잘 보셔야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금일 지금 0.1% 이상 선물 기준으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장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좋은 흐름 만들어 준다라면은 원달러 환율 내일 이제 1,100원 돌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진 파트너와 함께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쪽으로의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잘 지켜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472억까지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후반으로 가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매도했는지 확인해 보죠. 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한두 종목에 좀 집중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들 전반적으로 고른 매수세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의미부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오늘의 매수 타픽은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한 종목으로만 262억 원의 매수세가 좀 집중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외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을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웹젠과 함께 CJ E&M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등으로 고른 매수 흐름을 함께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CJ E&M과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서 최근 또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장에서도 동반 매수가 실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은 오늘장 산성 LNS 쪽에 105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원익 IPS와 CJ E&M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를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썬데이토즈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도 매수 흐름을 좀 고르게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최근에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와 함께 컨텐츠, 방송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도 종목을 보면 오늘 장중에 내추럴인도텍의 하한가가 좀 풀렸었죠. 외국인들이 203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내추럴인도텍 쪽에 집중을 시켰고 산성 LNS 쪽으로 34억 원, 그리고 이 밖에 네오팜과 파트론, 슈피겐코리아, SFA 등으로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과는 정반대로 파라다이스 쪽에 166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전일부터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파라다이스의 매도의 연속성이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셀트리온과 게임빌 등으로 매도하는 흐름 보였는데 최근 기관들이 게임주들 쪽으로는 좀 매도에 대한 연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특징적인 내용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빌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내추럴인도텍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하한가가 풀리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약세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자, 이제 선물시장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시장이 0.5%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 선물 시장은 금일 전일 대비해서 약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략 한 263.90 이상에서 일단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일단 직전 저점에 대한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대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상승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해외 증시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를 틈타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최근 우리 선물지수는 디커플링 구조, 즉 해외 증시에 따른 동조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극구 반대 세력들이 등장했다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들이 현선물에 대한 장중 매수세가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당장 이제 5월달 옵션 만기로 들어감으로써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이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기관은 매도, 외국인들은 매수로 서로 상호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한 힘겨루기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직전 저점에 대한 방어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권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의 상승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상승 밴드는 약 265선으로 묶어두시면서 흐름을 전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기술적 반등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서 만기를 치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마감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보다 0.83% 오른 2114.16으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코스피 특징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자회사 엔프라니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주철관입니다. 엔프라니가 상장이 될 경우 한국주철관의 기업 가치가 껑충 뛰어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엔프라니는 중국 타오바오몰에서 코팩 분야와 비비크림 분야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중국 화장품 모멘텀의 실적 성장세를 고려해보면 제2의 삼성 LNS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프라니의 내년 예상 실적 최대치를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한국주철관의 기업 가치가 6천억 원 이상에 이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아모레주입니다.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에 신규 편입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아모레 우선주가 떠오르면서 아모레쥐 역시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12%대 후반까지 급등하면서 17만 5,500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2.6%, 매출은 3.6%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향후 연간 실적도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면세점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9%대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했네요.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고 증권가 호평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오늘 장중에 7%대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도 5위로 뛰어 올랐는데요. 장 초반에는 시총 6위인 현대모비스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물량 유입되면서 5위로 결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3조 2천억 원이고요. 기관 역시 순매수세로 힘을 보탰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기 호실적 덕분에 급등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 영업이익은 0.78%, 또 매출액은 5.59% 증가했다는 발표에 오늘 장에서 6%대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하반기에 모바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핫스탁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삼성생명, NC소프트, 오늘같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지켜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오늘 NC소프트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물론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실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일부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코스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주가 급락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NC소프트 역시 금일 한 5% 정도 오히려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는 하락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와 함께 강하게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1,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반기 이유를 내다본다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리니지라는 캐시카우는 여전히 건재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1, 4분기에는 큰 활약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밑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현재 CBT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출시 예정인 부분들 아니면 퍼블리싱 진행 중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모조리 지금 하반기 이후로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1,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2, 4분기나 3,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사 현재 21만 7천 원 정도로 오늘 금일 종가가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가 13만 주가 넘는 그런 강력한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급을 봤을 때는 역시나 동사는 가격적으로는 25만 원 선까지는 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 21만 원 선 매수 관점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종가 기준 한 20만 원 선이 붕괴가 된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관점도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6%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남은 기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돼 있었습니다. 코스닥, 하스닥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9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0.8% 올라간 692.23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외국인이 487억 원어치를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로는 어느 종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게임빌과 컴투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4% 감소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게임빌 측에서는 1분기에 신작 출시가 주춤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9%대까지 폭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게임빌의 자회사인 컴투스도 나란히 7%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올해 들어 바이오주 열풍을 타고 7만 원까지 주가 상승했지만 가짜 백수호 사건이 터지고서 5만 원대로 떨어졌던 종목이죠. 어제도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재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7%대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보다는 내려간 4%대 후반 정도의 강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종목 창해에탄올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올해 바이오 에탄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또 2018년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해당 종목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시장에서도 기업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장중에는 13%대까지 주가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중국 패널 업체들의 신규 투자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오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예상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 상한가 직전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JENM입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사업부문 전반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예상보다 더 빠른 체질 개선이다. 이런 호평까지 받고 있는데요. 또 광고 성수기인 2분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신규 채널 OTVN을 8월에 런칭한다는 계획도 발표가 됐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장중에 7%대 후반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5개 종목도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허윤정 연구원께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창해에탄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흐름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오늘장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소 고가 부근에 있어서의 좀 가격 조정 양상이 일어났습니다만 오늘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은 꽤 좀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주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 점유율로는 2위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저도수화되고 있는데요. 저도수화가 되다 보니까 소위 소주 한 병에 들어가는 이 주정에 대한 절대적인 물량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 저도수이다 보니까 전체 판매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저도수 트렌드 내에서도 주정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보혜양조라는 그 연결 자회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그동안 굉장히 부채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아서 많은 좀 부담감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보유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자산의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흐름과 함께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의 개선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그동안 좀 묶였었던 소위 좀 눌렸었던 요인들이 올해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그 조주정이라고 하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상승하는 구조에도 긍정적인 시각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보습제 원료에 대한 신규 사업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습제 원료와 함께 타이어 원료로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제품 생산에 좀 그치고 있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제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향후 본격적인 판매 계약 성사 여부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상당수의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17년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기여도라기보다는 판매 계약의 성사 쪽에 포커스 맞추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회사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중소형주들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 강한 거래 수반과 함께 양봉을 보였었던 만큼 일단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에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61선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시면 무리 없으실 듯합니다. 네, 창의 에탄올까지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전략부터 먼저 세워볼 텐데요.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조정이 좀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시장 보는 관점 여전히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금일 반등폭 17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등폭이 최근 중에 가장 이제 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앞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12거래일 만에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2125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재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좀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은 2120포인트 내외로 좀 보시고요. 하단은 정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땐 2050포인트까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5월 7일 날 저점을 기록했던 2067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 적절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다소간의 박스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달리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자체가 터닝이 되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이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수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하락 부분을 좀 많이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 수준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형성됐었던 조정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좀 저항권의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전일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좀 메꿔줬기 때문에 21선 부근에 있어서의 좀 안착 과정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속도 조절 정도로서 전일과 오늘장의 흐름을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매매 패턴 자체는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를 집중시켰었던 반면 일부 IT라든지 방송 쪽으로는 매도를 보였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IT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방송 쪽에 매수 흐름을 좀 보이면서 다소간의 업종별로는 좀 엇갈리는 시각을 보였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률 게임이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능한 기관들의 매수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역시 반도체 장비 관련된 관심 꾸준하게 지속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미디어 그리고 실적 개선 나오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일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의 움직임 확인해보시죠. 자, 인트론바이오가 143%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변동성이 없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유니셈이 97% 수익률로 2위, 에머슨 퍼시픽이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한국정보통신이 61% 수익률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AP시스템이 41%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출발 증시특급 스타게스타 챌린지 탑5 종목에 새로 들어갈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젠백스와 KT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젠백스 235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KT가요 편입이 됐는데요. 3700원에 새로 편입이 됐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 앤 하우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인트론바이오가 7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이 마켓포커스 시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창의에탄올이 47% 수익률, 그리고 벽산이 2.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자, 종가 맞히기 이벤트 당첨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종가 2114.16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쪽집게상의 당첨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차상은 있네요. 스마트폰 뒷자리 5232님이고요. 응모지수는 2114.05포인트로 아차상을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최신식 안마기를 보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3일의 마감 전략도 함께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 모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조정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이냐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이냐 많은 분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화학, 정유, IT 부품과 제약주에는 여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접근이 유효하다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 제시했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옵션 만기일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코스닥의 종목별로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역시나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네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보다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강력한 유동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몇 가지 요인들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다소 이제 조정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그 채권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뭐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다소 이제 조정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일 옵션 만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옵션에 대한 포지션들이 구축이 됐던 부분이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포지션을 구축했던 시점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시점이어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반 만기 때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전략만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관심주로는 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라던가 반도체 장비 이러한 IT 중소형주.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제약주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시장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호금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주를 발굴해보는 시간 별난 종목, 오늘은 MG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포트폴리오 편입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킹스탁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도 뭐 크게 그 상승을 뭐 크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좀 덜 올라온 것은요. 그동안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킹스탁 종목에서요. 조금만 더 견뎌내면 100%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꼭 수익 100% 이상에서 수익을 챙겨낼 종목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종목이 바로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요. 3,3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요게 그 2월 말 3월 초 요때에 매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6,500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요 문제죠. 3,300원에 샀기 때문에 6,600원이 넘어가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나는데요. 충분하게 100% 이상의 수익률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그 코오롱 글로벌이죠.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그래도 그나마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그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 보인 그 기간이 근 한 달여 진행을 해왔던 거죠. 한 달여 진행한 이후에 지금은 기간 조정이 끝났고 수급상으로 상승의 여건에 위치해 있는 그 부분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최근에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그다음에 순환매 쪽으로 금융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유통 거기에 무역 부분까지 합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 글로벌의 그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현재 이 부분이죠, 그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고가가 19,250원이었었는데요. 요때의 수익률이 73%였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 근 한 달 구간 동안에 조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지금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과 21선의 지지 라인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은 기관의 파란색 선, 즉 수급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보조 지표도 일단은 상승 쪽에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차츰차츰 바가 줄어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오실레이터의 지표도 잘 보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코오롱 글로벌 홀딩하고 좀 더 갖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오롱 글로벌과 키스트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별 3종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별 3종목에서는 한 종목이 내려갔고요. 별 3종목으로 또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별 3종목의 국건이 지키고 있는 종목은 현대공업이고요. 현대공업은 13%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동차의 실내의 내장재, 이 부분인데요. 최근에 실내에 대한 부분에 그 고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수익이 자꾸 늘어
늘어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공업은 추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 22일 날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까지도 추정을 해 놓은 이후에 오히려 그 거래량이 느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면서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공업은 추가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별 2에서 별 3 종목으로 승급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한 부분은요,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원가 하락, 즉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 상승도 분명히 있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그 예상치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넘어섰죠. 그래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까지 실적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 또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요. 2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53%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죠. 현재의 시장이 좀 불합리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요. 주가가 올라와도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있는 종목은 끝까지 올라온다라는 것, 이 부분은 잊지 않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코오롱 글로벌은요, 별 0에서 별 1, 별 2, 별 3까지 올라온 종목이고요. 네. 가만히 잘 추적을 했으면은 수익률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수익률을 챙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2종목과 별 1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2종목으로 떨어진 종목이요. 솔루에타입니다.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도 좀 애착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 내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착이 간다고 해서 주가 내리는 것은 막을 수는 없겠죠.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별 3에 있다가 별 2로 내려왔습니다. 네, 종목별의 별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위치에서 솔루에타를 쳐다보면은요, 1분기의 영업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9%나 상승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주가는 석연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M&A에 관련된 부분과 향후에 솔루에타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을 저점으로 해서 내일 모레 재차 반등을 해서 다시금 별3 종목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솔론, 네오이즈.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지만은요, 단기 수익이익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2% 정도 늘었는데요. 빅솔론의 특이한 점은요, 매년 현금이 100억 이상씩 쌓인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 가치, 즉 빅솔론의 회사를 추정하는 가치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일 종목도 같이 볼까요? 네. 별일 종목에는 메디포스트와 삼성카드, 디오텍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이죠. 별일, 별제로 종목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소폭 마이너스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상승하는 것도 있는데 메디포스트의 움직임이 어제 좀 독특하게 움직였었던 게 맞습니다. 사실 그 메디포스트에 대한 그 기관의 매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복귀를 했고요. 메디포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본에서 열리는 거죠. 국제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현지 자문사 빅스사하고 공동으로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죠. 카티스템, 이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88,500원, 1,500원 정도 올랐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카드 이견 없고요. 디오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치에선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별 0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초가로 편입된 또 세 종목이 있죠. 네, 한번 그게 볼까요? EM코리아인데요. 네. EM코리아 보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종목부터 잠깐 볼게요. 청담러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담러닝이요, 바뀌었습니다. 제가 청담러닝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웅진신급이 잘 움직였었거든요. 교육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교가 움직였고요. 대교가 급등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능률교육이 움직였습니다. 다음에는 청담러닝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서를 한번 짜봤는데요. 그 순서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4%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 차트 잠깐, 청담러닝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청담러닝에 대한 움직임이 잘 움직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제가 이 노란색 부분에 이 241선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냈고 계속적으로 가격 추적을 한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
보기에는요. 13,300원으로 오늘 종가 끝났는데 13,500원이면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과 오히려 목표가 14,500원 충분하게 도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청담노닝에 관심을 가십시오라고 몇 차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금 수급선 기관의 움직임도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 에스메 특이한 이상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견 없이 상승할 것이고요. 현재는 240일 부분에서 모여 있다. 즉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발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편입한 거죠. 네. 오늘 시초가를 편입한 종목이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에 대한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68%.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3억 5,5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방산 부분도 있고 공작기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경 에너지 부분에서 벨로스터 수처리 사업. 이거는 현대중공업으로 전략 납품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터널 볼링 머신이라고 이 굴 뚫는 그런 터널 뚫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기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약간 좀 이른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른 맛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바로 별 제로 종목에 위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별 제로 종목은요. 타석 입장하는 종목이고요. 그 타석에 입장을 해서 모든 공을 칠 수 없는 것이죠. 들어오는 공 중에서 제대로 온 공만 쳐내서 안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EM코리아가 잡힌 거고요. EM코리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선박 즉 그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요. 조선주가 움직이기는 약간 좀 이르죠. 그렇지만 조선 업황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과 기존의 선박에 의해서도 밸러스터 수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이 수주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 선박과 신규로 들어오는 선박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EM코리아 현재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M코리아의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요, 현재 위치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적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241선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 부분을 저는 눌림목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눌림목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편입을 한 거다. 자, 이제는 고점적인 부분, 즉 한 6,300원, 6,230원 요 고가적인 부분을 뚫고 넘어갔을 때는요, 매물 배역이 돌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300원이 넘어간 이후에 목표가로 설정한 것이 한 7,000원 정도 되는데요. 7,000원까지는 꾸준히 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EM코리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오르면서 장을 마감시켰네요. 자, 이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장은 참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을 편입을 안 하다가 하나씩 둘씩 편입한 것도 그 상황이고요. 별난 종목의 포트가 중대형주로 옮겨가는 부분들도 그 부분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롱 인더 같은 게요. 코롱 인더라는 종목이 별제로에서 별삼까지 단순간에 움직였던 것은 바로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의 네 번째 시류적인 부분, 즉 리스크, 시류에 대한 리스크가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하락을 했고 낮은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됐었는데요. 오히려 뒤집어졌죠. 이런 부분은 한국 시장의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특한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매수인데요. 외국인 자체가 많이 매수에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중에서 투신권, 즉 투신권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코스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파는 것이 없고 매수를 했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훨씬 더 상승, 즉 17포인트까지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투신권의 매매에 대한 부분이 변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2100포인트는 안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2100포인트 안착한 이 주가, 이제부터는 종목 찾기에
열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 찾기는요, 실적이죠.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꼭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특히 그 종목을 찾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찾다 보면은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MG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